한국인은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우수할 수 있나요? 교육받고 사회생활을 경험한 한국의 인재가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차라리 창업이라도 하세요. 고웨이 테크모홀딩스의 회장인 에리카와 게이코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일본 IT계의 전설로 불리는 게이코 회장의 이 같은 한국인 극찬 발언이 공개되자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코 회장은 남편 에리카와 요이치 사장과 함께 고웨이를 세계적인 게임 회사로 끌어올린 여성 경영인입니다. 삼국지, 대항해 시대, 진삼국 무쌍 등 전설의 명작들이 고웨이의 작품이었죠. 여담이기는 하지만 고웨이라는 게임 기업이 생겨날 수 있었던 계기는 게이코 회장이 요이치 사장의 30살 생일 선물로 마련한 컴퓨터 한 대 때문이었고, 이 컴퓨터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운 요이치 사장은 아내가 선물해준 컴퓨터를 가지고 1981년 세계 최초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하며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에 힘입어 도치기현 지역의 자그마한 연료 도매상이었던 회사를 40년 만에 일본 2위의 게임 회사로 만들 수 있었죠. 이러한 엄청난 이력들로 인해 평소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매우 존경받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던 고웨이 회장이 뜬금없이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들의 자질을 극찬하자 당연히 일본인들은 좌절하는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에리카와 회장이 했던 발언을 살펴보면 그녀가 얼마나 한국인들을 뛰어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한 질문의 회장은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20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웠잖아요. 영화 감독이 문화부 장관을 할 수 있는 나라고요. 지금 상태론 일본이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라며 이젠 전 세계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뛰어난 문화 산업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드라마 역시 굉장히 자주 본다고 하는데요. 자신만의 베스트 10을 만들어 돌려볼 정도로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회장은 국본이나 카메라 워크 등에서 일본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서 감탄합니다라고 말하며 비슷한 작품을 찍어내 돈만 벌어대는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중에서 특히나 일본인들을 불안하게 했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웨이 회사에서는 한국인 직원을 적극 채용한다는 충격적인 발표였었죠. 고웨이에서는 엔지니어, 컴퓨터 그래픽 담당, 글로벌 마케터 등 다양한 분야에 한국인 직원들이 포진되어 있고, 에리카와 회장은 한국인 직원들의 공통점으로 매우 우수하고 승진이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 직원들은 영어와 일본어 모두 능통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인 직원을 열심히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한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한 게임 회사의 대표가 자신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똑똑하고 성실한 일본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이런 일본인들을 배워야 하며 한국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대기업에서 저렇게까지 한국인들을 좋아해주고 있으니 일본인들이 자전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에리카와 회장의 말대로 현재 일본은 게임, 영화, 드라마 등 엔터 산업 측면에서 한국과의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날 정도로 부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뉴스에 달린 일본인들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한국과 달리 일본의 컨텐츠는 쇠퇴의 일도를 달리고 있다. 정부에 누구라도 좋으니 한류를 이길 방안을 내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일본의 영화와 드라마는 끝까지 보기조차 어려운 수준의 내용뿐이다. 한심해 라고 말하며 일본인들 역시 한국에 비해 뒤떨어진 엔터 산업 자국 환경에 대해 인정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 현재 전염병 사태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콘텐츠 산업은 연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의 영향 등으로 인해 콘텐츠 수출액이 무려 14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19년도 대비 무려 16.3%가 증가한 수치였고,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0년 국내 총 수출액이 2019년 대비 5.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수출액은 오히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이었죠. 특히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매우 크게 증가했는데요. 출판, 영화, 만화, 방송, 게임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이제 일본이 아닌 한국의 모든 콘텐츠 관련 분야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승승장구하는 한국이랑은 달리 일본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 유력 경제 주간지 슈칸 다이아몬드의 스즈키 다카이사 부편집장은 일본의 몰락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1월 15일자 최신호에 일본을 버리기 시작한 부유층, 몰락 일본을 덮친 7중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카이사 부편집장은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경제 성장률, 주가 상승률, 교육 환경, 엔화 구매력,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락하고 있다. 부유층을 비롯해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일본에 있지만 재산은 점점 해외로 이동되는 현상이 일본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었죠. 앞서 언급드린 에리카와 회장의 말만 보더라도 한국은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훌륭한 산업들과 인재를 키워내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내수 시장만을 추구하다 고립되었기에 이제는 일본인들도조차 일본 시장의 매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일본인들 입에서 일본을 버리고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실제로 관련 내용을 본 일본의 네티즌들은 일본의 우수한 문화 인재들은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 가는 것이 좋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가 일본에 있어도 제작 환경이 해마다 열악해지는 현상에서는 그들을 구할 수 없다. 일본 사람들이라도 좋은 작품이면 한국의 작품을 보니 차라리 한국에서 일하는 게 낫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염병 사태를 맞이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착된 아날로그 문화로 인해 재택근무조차 할 수 없는 직장 환경 등 어쩔 수 없는 디지털 후진국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고, 반대로 한국의 경우 전염병으로 인해 오히려 디지털 강국의 면모를 더욱 확고하게 하고 있으니 이를 본 일본인들이 일본을 떠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때 일본을 10년 후에 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여러 사회 현상이 한국에서도 뒤늦게 일어나는 것을 두고 하던 말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일본이 선진국이었고 한국이 그 뒤를 이어가는 상황이었기에 한국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의 대중문화는 대부분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젠 일본이 한국의 꽁무니를 쫓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결국 일본과 한국이 비슷한 사회 구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혀 달랐기에 지금의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불과 30년 만에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게 솔직히 한국인으로서도 가끔은 믿기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기업 회장의 한국인 칭찬 발언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반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국인과 일해본 경험이 있다면 에리카와 회장의 말에 반박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일해본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 중에 한국인들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회장이라고 해도 한국인을 기용할 것 같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그럴걸. 옛날에는 일본의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등장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봤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상파로는 무리라는 느낌이 든다. 결국 일본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장소조차 없는 것이다. 후진국이었던 한국이 일본보다 케이블이나 동영상 플랫폼이 더 많은 것이 놀라울 뿐이다. 한국의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 일본의 작품들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레벨이 너무 낮아요. 연기, 각본, 캐스팅 모두 한국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미국 시장과 비교해도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는 대단하다. 할리우드를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일본의 젊은이들이 미국 배우는 전혀 모르지만 한국의 배우들은 상세히 알고 있는 것만 봐도 느껴진다. 일본의 직장 환경이 열악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기성세대들의 부조리는 사라지지 않고 디지털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다시 기성세대가 된다 해도 오히려 반복될 뿐 극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영화로 보던 일본 침몰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전염병이라는 재해가 일본에 몰아치고 있고 300년간 분화하지 않은 일본 후지산이 폭발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경제의 몰락이 아닌 정말 일본이라는 그 자체가 사라져버릴까 두렵다. 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도 문화도 분명 뒤떨어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훌륭하지만 세계의 수준이 높아졌죠. 세계의 발전, 특히 한국이 발전하는 동안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최고였던 시절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나날이 벌어지는 한국과 일본의 격차에 대한 일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